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유명한 설교가인 로버트 리 목사님은요, 이 대학 공부를 위해서 파나마로 떠나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답니다. 너는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 모든 것이 내 눈동자에 다 드러날 테니까 명심하고 부디 깨끗하게 생활하거라. 그는 파나마에서 어머니의 교훈대로 살다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어머니 앞에 서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 눈동자를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요. 참 이렇게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크다는 거겠죠. 그렇죠. 애들 자라는 거 보면 네. 그 부모님을 볼 수가 있죠. 로버트 G.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Payday Someday라고 하는 설교를 아마 한 5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멤피스 테네시의 큰 교회 하시고 남침역의 총회장도 하셨는데 그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해봤고 네. 또 그 목사님 설교도 들어봤는데 지금은 에이드리언 로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후임이고 그 양반도 이제 은퇴하셨고 네. 엄청 커요. 그 교회가.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목사님이 미국 남침례교회 한 세대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분이요.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도 부모님의 네.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교육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의 교육 네. 또 자식을 보면 부모님의 거울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부모는 엉터리인데 자식이 또 굉장히 바르게 사는 가정도 있고 훌륭한 부모님이 있는데 또 자식이 망나니가 있고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을 부모들이 어떻게 시켰느냐에 있어서 그 아이가 반듯하게 살았느냐 안 네. 살았느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일찍 가르쳐 주면은 그 가르침에서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을 거예요. 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도로 잘 준비한다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도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심으로 찬송하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가 늘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서울 YWCA의 조종남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은 처음 방문이십니까? 네, 처음으로 아유, 어서 방문이 오십시오. 됐- 예. 예.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YWCA 하면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사회단체, NGO로 알고 있는데 그 YWCA라고 하는 약자가 뭔지 우리 청취자들한테 알려주세요. 예, YWCA는요. Y는 이제 영이란 뜻이니까 젊은 청소년, 그리고 W는 woman, 여성을 말하는 거고요. C는 Christian, 기독교, 그리고 Association A는 회원 단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전부 활동하면서 기독교 단체. 네네, 기독교 단체. 그리고 이거하고 자매 비슷한 게 YMCA.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영맨. 예, 영맨이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Christian 여성, Association. 예, 젊은 여성들, 또 소년, 청소년 이런 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분들에게 하느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중요한 일은 젊은이의 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네, 그러면요. 그렇죠? 기독교 사상에 의해서 하고 젊은 여성들이 사실 그동안 대접을 못 받고 굉장히 힘들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또 여성들에게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22년도에 그 김한란 박사님을
중국에 가셔서 그 청소년 운동을 보고 오셨어요. 그 회의에서. 그래서 그 후에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922년이면은 19년도에 저희 3.1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후에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다른 걸로도 다 편안히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만들어서 그런 그 활발한 운동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적인 조직 아니에요? 네, 그렇죠. YMYW가. 세계에 지금 한 120개 정도의 각 나라의 단체가 있고요. 저희 나라에도 52개 지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 YWCA가 제일 큰 단체 중에 하나죠. 근데 이 YWCA를 움직이려면은 자금은 어디서 나와요? 자금은 제일 이제 귀한 것이 회원들의 그 회비로 운영이 되고 또 이제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 또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또 그 모금을 하기 위해서 또 무슨 그 바자회도 네, 바자도 하고 음악회도 또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을 해가지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 교육이나 뭐 하는 데는 어떤 그룹이에요? 그 활동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의 그런 활동.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서 청소년 활동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평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폭력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잘 이북의 그 실상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철원 뭐 평화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그 청소년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근데 여성들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시죠? 네, 교육과 훈련은 저희가 최고입니다. 아니 주로 무슨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은 그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단체다. 그런 자긍심을 우선 심어주고 각 위에서 이제 그 이사회, 위원 이런 식으로 그 단계가 쭉 있는데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하죠. 여성들이 네.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직업도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그냥 뭐 식모 이런 식으로 하던 거를 이제 파출부 또는 가사 도우미 또는 환자 돕느니 또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애들이 방과 후에 그 교실에 할 수 있는 무슨 그 어린이 돕는 그런 그런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직업 훈련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미혼모. 네, 미혼모가 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실은 막 술주정뱅이 남편이 매일 같이 와서 때려부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러다가 내 목숨이 위태롭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애기 손잡고 맨발로 그냥 뛰쳐나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쉼터를 또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쉼터로 와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고 네. 그분들한테 또 직업 훈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애들을 학교를 다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이거는 이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혼을 돕는 일까지도 그런 걸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 3개월, 6개월 이 짧은 시간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세컨 하우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 제2의 네. 집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한 2년 정도 또 준비할 수 집을 있도록. 네네 네. 그것도 또 다른 단체에서 다 그렇게 도움을 주셔요. 그래서 그 주공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몇 개를 저희가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또 저희도 거기에 또 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내부에 있는 거는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드리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네. 뭐 이 YWCA에 들어오셔서 회장 되시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YWCA하고 인연을 어떻게 맺게 됐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YT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친구가 너 나랑 좀 어디 가서 같이 좀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우연히 가게 돼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네. 무슨 예전에 보면은 왜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필리핀의 그 댄스 있잖아요. 뱀부 댄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개 달린 옷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뭐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그 마당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요. 네. 아무튼 즐겁게 지냈었는데 그럼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도 다니셨어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그렇지만 많이 열심을 다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대학 입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YWCA에서 활동했고요. 대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크리스천 학교고 그래서 거기서 또 특별히 YWCA를 굉장히 김알란 그 총장님이 만드신 그 단체이기 때문에 더 그랬는지 더 열심히 YWCA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그 곳에 또 제가 하게 됐고 채플도 거기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그러셨군요. 예. 그랬습니다. 그 김한란 박사님을 내가 해외 네. 대회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우리 대표단이 뭐 한 70명 갔는데 네. 거기는 뭐 백낙준 박사, 윤치영 박사, 김옥길 총장도 곧 따라갔죠. 예. 그런데 딱 홍콩에서 내리니까 까만 차가 우리는 다 버스 타고 예, 연대 총장님도 버스 타고 뭐 다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도 다 버스 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까만 세단이 와서 김한란 박사 모시고 가더라고. 어머 그러셨어요. 예, 네. 제 옆에 네. 버스에 김옥길 총장이 같이 탔었어. 네. 김알란 박사님. 야, 참 저 양반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게 이제 거기 총영사 네. 데리러 나온 거예요. 김한란 박사만 모시고 네, 왔는데 네, 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총영사 부인이 이화대학 출신이야. 그렇게 자기 총장님 그러셨군요. 모시고 네. 가는 거지. 예. 그래 내가 이제 김옥길 총장님한테 야 저거 부럽다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도 나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저 나이 때까지 봉사하면은 저렇게 대우받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셨어요. 미국에서 그 자금을 모으시고 그러실 때도 정말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실 때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햄버거나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그렇게 본인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겸허하시고 그러셨던 걸로 아는데 이제 그 이화대학 총장님 오래 하시고 그분의 열성과 정성을 아니까 그 출신들이 많이 아마 그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참 기독교가 좀 부흥이 안 될 때 네. 김한란 박사님하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표현을 해서 60년 초에 운동을 시작한 게 네. 이제 계속 발전돼 가지고 73년도에 빌리그램 목사를 한국에 초청한 거죠. 그래서 대학 총장만 하신 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갖고 계셨었어요. 네. 아, 키는 작고 네. 굉장히 키가 작아요. 김한란 박사님이. 네. 생전에 보셨죠? 네, 봤습니다. 봤고 그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대 대강당에서 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울지 말아라 첫째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핑크색 카네이션으로 전부 이거를 장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라고 그러고요. 네, 그러셨어요.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YWCA 조정남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YWCA 회장님이시면서 또 산부인과 의사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다 크리스찬 학교를 나오셔서 그 또한 복이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 네. 고등학교 때는 사실 크리스찬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자체가 굉장히 그 책임감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였던 것 같고 네. 대학교 때는 정말 체프를 통해서도 많은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또 설교도 듣고 이래서 저희가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정말 저희 중심에 계시다 그런 거를 많이 저희가 느끼고 배우고 또 저도 대학교 때 더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미지가 아버지라는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주 좋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제가 이렇습니다. 왜 억울할 때도 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끝나고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아버님을 정말 참 아버지로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갈 수 있겠습니다. 언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 저는 6.25 동이라요. 6.25 때 아버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지금까지 네. 제 일생 동안 저를 돌보고 아니, 어머니가 계십니다. 인생의 또 신앙의 멘토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게 예전에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언어에 대해서 특별한 그 생각을 갖고 계셔서 네. 길에서 이렇게 지나다가도 왜 청소년들이 말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네 잠깐만 이리 좀 와보게. 지금도요. 네,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말은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고쳐야 하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반듯하게 가르쳐 주시는군요. 네, 굉장히 반듯하세요. 그래서 제가 참 어머님을 그 신앙의 멘토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는 건 내가 건강하고 너희들을 돌볼 수 있을 때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늘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90이 계세요. 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90이세요. 올해가 이제 9순이시죠. 근데 건강하게 아침상까지 네. 또 아침에 저희는 준비해 6시 반이면은 식탁을 딱 차려놓으시고 세상에. 저희가 밥을 안 먹고 나가면은 굉장히 서운해하셔요. 그럼 이제 가족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제 저 남자로서 네, 남편으로서 아내가 의사도 하고 네, 또 뭐 애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YWCA 같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쪼갤 텐데 남편한테 활용되는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참 그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정신과 중앙대학교에서 정신과 교수직을 마치고 지금 정신과 병원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 정신과를 하기 때문에 그러신지 아무튼 과묵하고 남의 얘기를 그냥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이 끝나면 다 가서 얘기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저 친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어떤 땐 아이고 이렇게 이런 마누라 누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어떤 때 슬쩍 얘기를 하면요. 네. 그래도 보람되고 좋은 일을 아니 하고 있지 그러면 않니? 그 그리고 남편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한 3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아니요,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고 네, 레이전트 때요. 네. 어, 그래서 제가 레이전트 2년 차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랑께서도 교회를 나가시고 아니요, 안 나갔어요. 그때 안 나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결혼할 의사를 어느 정도 결정한 다음에 저희 집에 저희 지금 바깥분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내가 딸을 주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대답을 안 해요. 안 하더니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희 시댁이죠. 시댁에서 목사님이 7분이 계시대요. 시댁에 이런 여러 분들이 7분이 계시고 나는 안 믿지만 너는 믿어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내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막상 교회를 이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응낙한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이제 산부인과 레이전트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주일 날은 뭐 어떤 때 당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하러 빠질 수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안수 집사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또 성가대에서 성가대 대장으로 열심히 봉직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히려 이제 다른 바깥 일이 있어서 어디 외부에 나가고 그러면 그래도 본인이 혼자 나가서 열심히 네.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몇 분이에요? 자녀는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들 출가했습니까? 네, 다 출가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부부가 싸운 적은 없고요. 부부가 저희가 어머니를 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고 싸운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 아니요,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지금까지. 모시고.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시댁에 3년 살고 그 후는 처녀 때하고 그 후로는 계속 저하고 같이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와 네, 함께. 친정어머니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이 장녀예요? 제가 장녀이자 또 막내이자 저 하나입니다. 외동딸이시네.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오빠도 안 계시고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좀 외로움을 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그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 몇 개의 지사가 네네. 있지요. YWCA가. 예, 거기는 이제 잘 되는 지방 네. YWCA도 있고 네. 별로 활동을 못하는 YWCA도 있겠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그게 서울 회장으로서 중앙 회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걸? 저는 이제 서울 YWCA도 항상 그 기준에 맞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회원도 52개가 다 정회원은 아니고요. 정회원도 있고 준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 뭐 이사님들의 출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원들의 그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아니에요. 근데 1,000만인데 그거에 1,000분의 1 이상이 그 지역의 YWCA를 정회원으로 하려면 1,000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0,000명이 넘어야지만 이게 정회원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YWCA는 한 10만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0,000명이 넘는 회원 단체로서는 가장 큰 단체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서울만 네. 회원이 10,000명 이상 넘습니다. 회비 내는 회비내는 회원이죠. 그 중에는 이제 활동하는 회원도 있고 또 이제 회비만 내는 회원이고. 기부금을 내시거나 또 다른 쪽으로 또 재능 기부를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이 특별히 있나요? 조건이? 자격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정회원과 또 준회원이 또 있는데요. 정회원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기독교인이래야만 정회원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뜻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냥 조금 넓게 받아들이자 그래갖고 그냥 그런 분들은 준회원으로 그냥 모시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YWCA 출신 중에서 네. 정치계에 나간 분들도 계시죠? 정치계에 나가신 분도 국회의원 되신 분이 몇 분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그 변도연 장관님이 이제 장관으로 이명박 대통령이실 때 장관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YWCA 회장이신 조정란 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회장님 취임하신 후에 정말 많은 일들 다양하게 지금 펼치고 계시던데요. 미래 사회 포럼 개최도 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철원 네. 그 평화학교에서 네, 리더십 네. 캠프도 진행을 네, 하셨고 네, 네. 또는 또 이 행사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닿던데 소년원 수감자에게 손편지도 쓰는 행사를 네, 하셨더라고요. 예.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저희 회원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 북 멘토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 수감된 청소년들, 그러니까 뭔가 저기 그 소년원이라든지 또는 비행 청소년이 왜 잠깐 쉬는 청소년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쉼터에 있는 그 여자 그 소녀들을 책을 보냅니다. 책을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그거를 우리가 그 후원을 받아서 네. 그걸 보내는데요. 그 보낼 때 이제 그 회원들의 자원봉사자들이 거기다 일일이 편지를 씁니다. 손편지로. 네, 손편지로 전부 써서 거기다 넣어서 그걸 보내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 친구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원래 안 읽는데 그래도 이제 그 친구들 중에는 뭐 15살밖에 안 된 애기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든가 뭐 그런 식으로도 굉장히 그런 청소년이고 또 자기한테 벌을 준 그 판사님을 내가 이제 나가기만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증오심을 품고 있던 그런 소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네. 소녀들을 이제 그 편지를 읽고 이제 그런 거 책을 보는 동안에 그 판사님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판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구나. 내가 올바르게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그 마음을 바꿔서 다시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저희가 그 독후감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독후감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상을 줍니다. 그래서 거의 올해도 한 45명 정도 이렇게 드렸는데 네. 이제 같이 그 보호하시는 분하고 같이 와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독후감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보면은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훌륭한 소설가가 되겠다. 또 앞으로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 네. 나는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비전까지 세워지는군요. 네, 그런 비전을 세우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정말 YWC에서 자랑스럽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계세요. 즐거운 네네. 불편 운동이 뭡니까? 즐거운 불편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리원전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년, 39년 정도가 됐는데 연한이 30년 정도밖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낡은 원전은 그냥 폐기하고 우리가 좀 더 에너지를 아끼면 될 게 아니냐. 그래갖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는 가정편, 또 학교편, 사무실편, 뭐 여름편, 겨울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창 이제 필요할 때네요. 네, 여름편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근데 호응이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좀 홍보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부족해서 오늘 그 김정한 목사님께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공유해서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요 전국 네. 극동방송 네네. 네트워크에 굉장히- 내드릴게요. 네, 아유 돈 안 감사합니다. 받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국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네, 좋은 네. 일이고 에너지 절약 그리고 환경 문제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럼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한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울 YWCA 즐거운 불편 운동이라고 지금 요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에어컨 선풍기 대신에 부채를 사용하자. 부채. 또 휴지 대신 손수건. 손수건 하자. 왜 저기 종이 타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종이 타월 그렇죠. 대신에 손수건을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회용 컵이 굉장히 소모적이니까 일회용 컵 대신에 자기 조그만 컵들, 컵을 본인 컵. 가지고 다니자. 그래서 저희 이 YWCA는 회의를 할 때마다 컵을 가지고 오세요. 그게 꼭 거기에 그 안내문에 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마시는 물은 자기가 사용한다. 이래서 그 컵을 아끼는 이런 운동. 조금만 또- 불편을 감수하면 네. 쉽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름을 즐거운 불편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같은 건 근데 그걸 하시려면 네. 그 장사 이제 뭐 일회용 컵, 일회용 뭐 만들어서 네.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많은 그 기업들 분들한테,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이 혹시 네. 반대 운동을 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사실 펄프가 나지 않고 종이를 아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YWCA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 이 북 멘토링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은행에서 사실은 그거를 후원하셨는데요. 네. 은행이 이제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인터넷, 텔레뱅킹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행도 지금 감원을 할까 어쩔까 해서 저희한테 올해는 이것을 후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여기 목사님도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런데 저희들 이제 해외 댕겨 보면 네, YMCA 호텔이 있잖아요. 네. YWCA는 호텔이 없습니까? 지금의 추세는 호텔 저희가 보니까는 레지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호텔보다 굉장히 저렴한 그런 그 숙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호텔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데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명동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레지던시 이런 데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그 이제 내렸습니다. 수입원이 네. 그냥 기부만 받아서 하는 거 하고 네. 또 직접적으로 YWCA에서 뭘 해가지고 생산해서 얻는 수익금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바자를 한다든지 네. 또는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좋은 그 뮤지컬이나 오페라 또는 음악회 이런 거를 하루를 이렇게 사가지고 네. 그걸 회원가로 이렇게 조금 저렴하게 해서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아마데우스를 하루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걸 했는데 저희는 사실 회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3,000석이에요. 네, 네. 3,000석인데 3,000석이 거의 3층에 한 자리 빼고는 다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게 되면은 수입이 조금 생기고 그다음에 바자라든지 또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아나바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끼고 나누고 그러니까 바꾸고 네. 그런 운동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사를 간다든지 그럴 때 보면은 이사님들이 옷 같은 거 뭐
저기 집에서 쓰던 뭐 가구 제품 그릇 이런 거 다 내고 그러면 그걸 서로 바꿔서 씁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수입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저기 수입을 창출하려고 그러면 노력을 하고 거기 있습니다. 예속돼 있는 직원들은 네. 뭐 회장님은 월급 안 받겠죠? 저희는 일체 자원봉사고 그렇죠. 네, 저희는 일원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저희 이사님들도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들 가운데 따님이나 사위나 아들이나 네.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그분들이 뭐 기부 뭐 이런 게 있지? 기부 네, 재능 기부. 네, 재능 기부. 네. 그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아트홀에 한 450명 들어가는데 네, 네, 네. 그분들이 기부해가지고 여기서 YWCA에서 그걸 해서 네. 전기세나 뭐 그것만 좀 내고 다 네, 가져가면 네, 네. 되죠. 어유 그러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부 저희가 기부금을 올해는 좀 모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외부에 그런 분들이 점점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사업 같은 것이 조금 위축되기 때문에 많은 기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희는 감사히 그거를 받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거기에 실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네네. 여기 뭐 실무 맡은 사람들이 YWC하고 MOU를 체결해서 네. 그러한 그 연예인이나 음악가들이 와서 네. 공연을 해주고 YWCA 회원이 오든지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와서 네네. 하든지 일정의 뭐 금액을 내놓고 그건 네네. 몽땅 다 사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아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사장을 만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울 YWCA 조정남 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회장님 산부인과도 지금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의사시잖아요. 네,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모님들 만나셨겠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70년대는 그 가족계획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예. 많기 때문에 막 10명, 뭐 6명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인구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가족계획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이게 계속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복강경 불임 수술이라 그래서 양쪽의 난관을 이렇게 잡아매는 수술을 하죠. 그래서 수술을 이제 아기 뭐 둘 정도 나면은 대부분 다 그 당시에는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체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터널 같은 게 생겨가지고 도로 임신이 되는 경우가 가끔 1000명에 한 2명이나 3명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이 자궁 속에 아기 심장이 이렇게 아기가 있고 아기 심장 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임신되셨네요. 그리고 또 자궁 속에 안전하게 잘 돼 있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는 이제 아기를 다시는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저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당장 아기를 띄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심장 뛰는 걸 보여드리면서 이런 생명체는 참 고귀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정말 태어나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얘가 이렇게 임신된 거 보면 정말 참 앞으로 굉장히 훌륭한 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남편분한테 의논을 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또 왔어요. 나 아기 띄워야지 절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또 거의 비슷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그 대신 그러면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이 아기를 난 낳기를 원한다. 그러니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내가 당신의 초음파를 무료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아기를 정상적으로 잘 분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애기가 학교를 갔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공부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네. 학교에서 또 반장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걔를 보면 너무 흐뭇하고 행복한 거예요. 아니 갖다 고원에 안 좋구먼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항상 너는 조윤희 산부인과 아니면 태어나지 못했어. 그러게요. 그냥 너무 행복한 얼굴로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끝나면서 엄마 조윤희 산부인과가 어디야? 나 그 원장님 좀 보고 싶네. 그래가지고 저희 병원을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걔를 보는 순간 아 내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정말 잘 수행했구나 이런 그 생명 보호의 그 책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냥 봉투에다가 조금 일금 넣어서 예, 학용품 사서 써라 그렇게 한 적이 이야,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복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YWCA에서 한참 그 우리가 해외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불러갖고 선생님 어떡해요, 이 애기 어떡해요, 기를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그런 애기들을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입양기관에 입양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울 YWCA에서 해외 입양 청소년 고국 방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들은 애기들이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한 티니죠. 그러니까 15살 막 이런 애들이 이제 고국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난 어머니를 이제 추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나는 만나고 싶지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그러면 아기를 난 병원을 한번 보겠느냐 그래가지고 아기를 난 병원을 추적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 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것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래요. 그래서 그 여자 아기를 그때가 88 올림픽 조금 끝났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 아기가 오는데 어떻게 선물을 뭘 해야 되나 그래갖고 아기 머리핀 헤어밴드 뭐 이 여러 가지 그 머리에 관계되는 거를 해서 한번 선물을 하고 네. 또 그 친구도 와서 저를 보고 그냥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유, 다양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글을 보내게 된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김장한 목사님이 큐티 책을 통해 많이 배우고 깨닫게 될 때마다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집은 2006년부터 오직 극동방송만 듣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는 삶의 동반자인 극동방송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살기를 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이야말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방송인데 하나님의 방송을 모르고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극동방송 축복의 젖줄이며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복음의 물줄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흐뭇해야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지도력과 젊은 나이에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나운서들의 멘트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목사인 제가 무색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김장한 목사님 일대가 지나면 변질이 되고 많은 유럽 세계의 흐름을 편성하지 않고 극동방송만큼은 오직 복음방송만을 전하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적지만은 평생 돕겠습니다. 극동방송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이정희 목사 드림. 예, 오직 복음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산부인과 의사시면서요. YWCA 회장님 조정남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